안녕하세요. 정평재입니다. 이 직접 영상에서는 현빈 씨하고 손혜진 씨 이 부부가 결혼 이후에 이 몇 년간 기운이 좀 힘들게 운세들이 들어와줘서 그 힘든 시기를 피해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추가 영상으로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질문이 들어와서요. 이제 그 부분을 다시 이제 간략하게 언급을 하자면 이분들 사주는 이제 그 이혼 사주인데요. 이혼을 피해가는 방법이 결혼을 최대한 늦게 해라. 그래서 기존의 그 이혼의 원인들이 제거될 만한 나이대에서 결혼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이혼 사주인데 이혼을 피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40원 결혼을 늦게 하는 거고 가급적 최소한 한 38에서 9은 넘겨서 결혼해라 그랬는데 이 두 분 다 이 10,000원 하신 셈이죠. 41, 현빈 씨는 41, 손혜진 씨는 42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사주에도 그 사주 자체, 사주 원국 자체에도 나이대가 이 적용되는 그 흐름도 있고 나이대가 적용되는 그 기간도 있어요. 사주 기둥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운한법이라고 사주 명리학에서는 얘기하는데 이를테면 시간은 생년월일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럼 사람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주 4개 기둥당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 한 칸의 기간을 적용되는 주요하게 적용되는 그 간직 기운을 주로 쓰게 되는 그 인생의 시간대를 나이대를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그 다수적인 그 의견들은 이 한 칸당 15년씩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15년, 30년, 45년, 60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사주 명리학이 만들어질 당시에 사람의 수명은 평균 한 60.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만으로 60이 돌아가게 되면 이제 환갑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환갑이라는 게 자기가 태어난 이 생년지가 60살이 만으로 되면은 60살인 이 60, 만으로 60살이 되는 해 간지가 자기가 태어난 간지인 이를테면 현빈 씨를 기준으로 하자면 임술 간지가 되는 임술년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환갑이라 그랬고 어쨌든 이 사주 명리학에서는 전통적인 다수 의견은 사주 명리학이 만들어질 당시에 인간의 수명이 한 60 정도 되면 그때는 완벽한 할아버지였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인간의 수명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견들이 다른 견해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거를 인간의 평균 수명에 늘어난 평균 수명에 맞춰서 이것도 늘려줘야 된다 그래서 18 한 칸당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20년으로 잡는 경우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 이 사주를 많이 풀다 보면 어느 의견이 좀 더 이게 적중률이 높은지 더 맞는 의견인지는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의견에 따른다라면은 여기가 45 넘어서부터는 자기가 태어난 시간대의 간지를 이제 주로 이제 노후까지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기운을 중심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민 씨 나이나 손혜진 씨 나이가 41, 42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뭐 한 4, 5년 지나면 이제 태어난 생시 간지를 쓰게 돼 있는데요. 이제 이 사주 자체가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맞는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지금까지 추론해서 풀이를 해드렸으니까요. 그런데도 이제 생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생시를 만약 안다라면 훨씬 더 정확하게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제 영상 시리즈는 남녀 궁합 시리즈이기 때문에 궁합 내지는 결혼, 연애, 결혼, 뭐 이별운 시각에서만 보자라면 정상적인 나이에 결혼하면 이 이 부모 형제 자리, 자기의 가문과 이 자기 안방의 여자 자리를 연결해주는 이 구간이
문제가 탈이 나는, 태어나기를 탈이 난 채 좀 힘들게, 여기 이 구간이죠. 월주하고 일주 사이가 좀 뭔가 이게 깨져 있는 형태로 이렇게 사주가 생김새가 이루어졌으면 일단 그 불편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아름답지 못하다. 그래서 결혼 불미 이랬어요, 옛날에는. 아름답지 못하다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혼 사주라는 거죠. 이 결혼 생활이 깨진다는 거죠. 그럼 이제 나이가 많이 돼서 이렇게 만혼하는 사람들은 더 정확히 보려면 이 구간도 물론 기존대로 작동을 하죠. 근데 더 중심적으로 남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작동하는 구간은 이 일주와 시주 연결고리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깨져 있다라면은 이것도 이 이혼의 사유를 가중시키는 그 사주팔자 생김새가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정확히는 생시를 반드시 알아야 될 나이들이 됐어요, 이분들이. 근데 이제 제가 생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존의 이 사주들이 맞다는 전제 안에서 3주 안에서 푼 거고요. 이제 그러면서 만약 여기가 이게 문제가 있으면 혹은 이 사주들 자체를 어떤 문제가 있다라면 연경일고리를 형성해 줄 수 있는 게 일단은 자기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의 띠가 이게 연결고리를 해준다라면 굉장히 이게 개운법 내지 인연법상으로는 좋은 인연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 영상에서는 그 부분도 언급을 해드렸고요. 이 두 분 사이에서 이 사주들 맞다면 올해 이민년에 태어나는 자식은 두 사람 사주를 적어도 이게 그 앞으로 몇 년 사이에 불편해지는 기운들을 이게 떼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올해 이민년에 이 자식 보는 게 좋다. 그러니까 호랑이띠 자식을. 그리고 이분들이 기존에 연애 관련 기사를 보면은 몇 번 뭐 썸씽이 있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사귄다는 뭐 어디서 뭐 둘이 동반 여행을 했네 이런 사진들이 올렸는데 본인들은 부인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만약 그런 두세 번의 그런 과정이 썸 타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표현을 썸 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좀 이제 나이 든 이제 세대들은 이제 연애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연애만 하고 뭐 결혼에 이르지는 않고 헤어졌다가 다시 연애했다가 다시 헤어졌다 이런 것도요. 일종의 예전에 이 사주 명리학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 한 번 몸을 서로 섞게 되면 이 뭐 순결이니 정절이니 이런 표현이 되게 강조됐잖아요. 이 사주 명리학이 만들 당시에는 결혼은 연애 따로 결혼 따로 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 그래서 몸을 한번 섞이면 이제 남자 여자가 크게 곧바로 이 결혼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게 남자 여자가 이게 연애하면서 만약 이를테면 서로 정말로 이게 몰래 연애하는 사이였다라면 그랬다가 헤어지는 것도 이것도 옛날 기준으로 이혼의 물상이에요. 이 사주 명략이 만들어질 당시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한 몇 번 반복한 것도 그래서 이분들 이혼 사주를 액땜해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됐으니 그 과정들이 이분들 자체 이혼 가능성이 큰 사주들을 많이 땜질을 해준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전 영상에서는 뭐 사주를 떠나서 이 육식갑자 간지 몇 년 사이에 이제 흐름이 기해년, 경자년, 작년 신축년, 올해 이민년, 내년 개묘년, 내후년 갑진년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이 해자축 기해, 경자, 신축년, 작년까지 구간이 해자축이 이게 새끼치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축년에 연문이 나서 이민년 올해 신축년 작년에서 이민년 연말에서 올해 연초 사이에 이렇게 커플 얘기들이 나온 분들이 이런 커플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현빈, 손혜진 부부 포함해서 이제 결별했지만 항의조 효민 커플, 그 다음에 박군, 죄송합니다. 현영이 아니죠. 예, 하은영 커플, 그 다음에 구준엽 대만의 서희영 커플, 그 다음에 뭐 손담비 이규혁 커플 이 정도. 이제 뭐 다른 분은 제가 이제 뭐 더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래서 만약 신축년에 어떤 이게 핫한 연애가 이루어졌다라면
새끼치기 구간이니까 이 구간이. 이분들이 혼전 임신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 운의 흐름이 신축년, 이민년, 개묘년의 머리 위에다 다 이게 겨울에 이거 엄동설안에 설이 빠지니 냉의 기운을 얹고서 시작하는 나무 새로 출발하는 자라나는 이 목기운의 물상들이라 쉽지 않다예요, 과정이. 그래서 이렇게 신축년에 연인 사이로 발전해서 만약 이민년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하고서 뭐 몇 년간 깨가 쏟아진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육식갑자 간지 전체의 물상 흐름은 이게 시작부터 좀 힘들고 이게 몇 년간은 자리 잡기까지는 어려움이 있다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게 결혼을 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연인 사이로 이제 있는 분들은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순탄치 않은 과정을 밟다가 이제 깨져나가는 경우도 많겠죠. 이제 그 얘기가 바로 이 전 영상에 주로 이제 얘기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제 보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박군하고 이 한영 씨 이 두 부분, 이 두 분 커플의 궁합을 이제 중점적으로 봐드릴 텐데요. 이 시간에는 이제 간단히 이제 제 동영상을 계속 오셨다면은 이해될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요 박군 씨 같은 경우는 임자일주죠. 이 임자일주가 일단 간여지동이죠. 이거 이제 결혼 생활에 좀 불리한 작용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자묘 형살 먹었죠. 이것도 결혼 생활에 불리한. 그래서 이 사주도 박군 씨 사주 자체만 놓고 보면 이거 결혼 일찍하면 이혼 사주였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37이잖아요. 이 이혼 사주는 최대한 결혼을 늦게 하라, 만원 해라. 만원이면 몇 살이냐? 38, 9은 넘겨라. 넘겨서 해라. 근데 이분이 지금 37이잖아요. 거의 언저리까지 오셨죠. 일단 그래서 이분 타고난 사주 자체만으로는 결혼 생활이 이게 편치 않을, 이제 이혼 가능성이 큰 사주였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잘 넘겨오신 거죠. 그 다음에 한영 씨 사주도 볼까요? 똑같죠. 임자, 이 간여지동. 그 다음에 자자, 요 병존 중첩 복음이라 그랬죠. 근데 이 병존 이 병존 쌀은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앞에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지지병존은요 실제 효력이 효과가 현상이 어떤 식으로 많이 나타나냐면 자충, 스스로 충돌을 일으키는 혹은 자형, 스스로 형사를 일으키는 작용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도 한영씨 이분도 임자일주에다가 이 자자병존을 깔고 있어서 이 자자끼리 자형 내지 자충하는 이런 물상이라 이분도 결혼을 일찍 했으면 이혼 가능성이 큰 사주에 가까웠어요. 근데 이분도 이제 현재까지는 나이가 이제 두 분이 무려 한 8살 차이 나니까 한영 씨가 8살이죠. 그래 이분 같은 경우도 이 이혼 가능성이 큰 사주였는데 이제 만원을 해야 이제 이혼은 피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는데 만원 치고도 이제 나이가 너무 늦으셨죠. 그리고 이분이 벌써 아까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여구간이 중요해진 요 시주 기운을 주로 쓰는 나이 때 이제 다가오셨어요, 이분은. 그래서 이분들 궁합도 더 자세히 보려면 여기 이 연결고리도 봐줘야 되는데 이제 이분들 시주도 제가 모르죠. 이 사주가 맞는지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맞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이제 이 궁합 시리즈 영상들을 계속 찍어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맞다는 전제하에서 3주 작용이 일어난다라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들도 이제 결혼은 늦었는데 이제 가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그럼 일단은 뭐가 메꿔줘야 되겠습니까? 두 분 결혼하셨으니까 자녀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자식의 이제 띠가 이거를 메꿔주는 띠들이 있죠. 그럼 볼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에 둘이 공개 여기 있네요. 이민년, 이민월에 열애 공식 인정.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이구만요. 이민년, 이번 달이네요. 이민년 이제 양력 4월인데 갑진월 결혼식 할 계획이라고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최소한 작년에 연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가능하죠. 요 자축아, 쫙 연초에 축인 암합으로 굉장히 암합치고는 강력하다 그랬잖아요. 연초부터 쫙 축인 암으로 당겨왔다가 뭔가 서로 우리 다시 생각해 볼까 이러다가 가을 돼서 쫙 달라붙었어요 그냥.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신축년에 만약 연애사가 이루어졌다라면 처음에는 이제 이제 스토리를 짜볼게요. 이제 박군 씨 같은 경우는 이게 연초부터 쫙 달라붙었는데 이게 느낌이 확 쏠린 거죠. 이 감정이나. 근데 이제 이분 나이 차이가 이제 한영 씨 입장에서 너무 많이 나니까 신축년에 추고 뭔가 끌림은 있는데 이거 이제 혼자 마음 고민을 많이 했겠죠. 뭔가 이 끌림인데 이게 이 여러 가지를 내가 극복해낼 자신 있을까 이 감정을 받아준다면 이랬다가 이분도 이제 그 다음부터 자축합으로 완전히 이제 홀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개적으로 열애한다고는 올해 이제 병인을 이제 올해 그 양력 2월에 이제 발표하셨지만 이분들 사주만을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이 직전 영상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자축합은 굉장히 절절하다고 북극의 땡땡은 이 북극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이분들 작년 연초부터요 썸 타기 시작해서 확실한 거는 작년 가을부터 완전히 이제 그 열애로 빠져든 거예요, 열애로. 그래서 이제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나이들도 있고 이분들 특히 박군 씨 같은 스타일이 좀 진중한 스타일이라 이게 순진한 면도 있으시고요. 이게 그 남녀 관계 이렇게 연애사 일어나면은 함부로 결정하고 이럴 분은 아니요 스타일이 이게 한현 씨 같은 나이가 있으시니까 매한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불타오른 거는 작년일 가능성이 크고 이제 비밀 연애를 한 최소한 6개월 이상 진하게 해 오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발표하자 이렇게 해서 올 연초에 발표한 것 같아요. 이 사주 흐름만 놓고 보자면 그리고 제가 이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자기 이 멍궁이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매한가지고 경자년부터 사실은 본인들은 굉장히 누군가 절실했던 사람들이에요. 뭐 개인 인생사로도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적어도 본인들 사주 기운상으로는 경자년부터 본인들은 소위 말하는 이거 이 천박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해를 쉽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그런 거니까 자기 몸에 있는 안방에 있는 글자가 동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때부터 이제 그 이성을 찾는 기운이 굉장히 강해진 거고 본인도 다른 때와는 달리 이제 이 이성에 대한 대해서 이 자기 그 성적인 에너지를 발산한 기운이 강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할 이 기운은 이미 경자년부터 두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축년에 이 사주를 맞다는 전제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철커덕 돼버린 거고 이제 이민월에 공식 열애를 이제 공개한 거고 그리고 이제 요번 달에 이제 결혼하시기로 돼 있는데 이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이 해자축 이 해자축 구간에서는 새끼치 구간이라 경자월 신축년에 만약 누군가들을 사귀게 되면은 이 임신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계획되지 않은 임신. 근데 이분도 지금 누구야? 요요요요요요 임자일주시잖아요. 두 분 다. 그러면 이 임자일주 기준으로 박군 씨 입장에서 보자면 신축년의 토가요. 자식 기운이요. 자식 기운. 그리고 이
한영씨 기준으로 임자일주에서 신축년은 신금이 이제 남자의 생식기도 되지만 이게 이제 인성이라 어머니 남자의 생식기 보면 남자의 씨앗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혼전 임신 가능성이 커요. 기운상으로는. 이제 그 시간 본인들은 부인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겠죠. 시간이 지나 보면 그리고 왜 그러냐? 이민년 자체 그러니까 이민월이나 이민이나 똑같으니까 현영 씨한테는 이 임목 글자가 자식 기운이에요. 이러면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박군 씨 기준에서도 보면은 인중의 지장간중에 무병갑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병화 속에 인중 무병갑이니까 병화는 박군 씨한테 와이프 기운, 장갑 무토는 박군 씨한테 자식 기운. 이러니까 이분들 이게 이민월 기운이면요, 이게 혼전인신 기운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냥 모르죠. 너무 좋아해가지고 겨울에서 이 이민월 사이에 이분들 혼전 임신됐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해자축 구간의 사랑도 그러고 자축의 절절한 사랑도 그러고 신축의 기운 자체가 이분들한테 의미하는 것도 그러고 이민월 기운도 그렇고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 얘기가 여기까지 왔냐면, 그러면 이분들이 일단은 서로 이혼 가능성이 큰 사주인데 결혼을 않고 만혼을 했으니 이혼 가능성은 낮아진 거고, 다시 또 이혼 가능성을 더 낮추려면 이제 개운법의 일종이지만 자식 인연법이라 그래요. 자식의 띠가 이 두 분들 사이를 이렇게 찰커다하게 이게 밴딩 묶어서 연결해준 이렇게 시켜주는 자식을 낳게 된다라면 이 이혼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이혼 어떤 기운들이 삭감이 된다. 근데 그 이혼을 삭감시켜주는 자식이 이축띠예요. 신축년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본인들도 몰랐겠죠. 당연히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축년생 자식을 가져버렸어도요, 이분들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이미 지났죠. 지났고 또 이분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분들이 어차피 올해 결혼을 하지만 요 갑진년 용띠, 을사년, 뱀띠 이 기운들도 묶어주는 기운이 강해요. 그러니까 축띠, 소띠나 이 용띠나 뱀띠 고해 출생하는 자식을 보게 되면 이 부부관계 이게 본인들 사주 자체에서 이혼 기운이 큰 사주를 묶어주는 역할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물론 생시까지 더 확실하면 더 확실하게 들여다볼 수 있죠. 만약 여기까지가 깨져 있다라면 좀 힘들겠죠. 이 관계까지 깨져 있다는데. 깨지지 않은 사주들이면서 띠를 잃은 자식들 인연하게 되면 이 이혼 기운이 강한 나이 때는 넘어서서 결혼하는 분들이니 피해가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은 뭐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혹시 사주 공부가 좀 계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러면 이런 신축년생 띠 자식은 이제 놓쳤고, 갑진년생이나 을사년생 띠를 자녀 출산 기억을 잡아서 보게 된다라면 당연히 이제 출생특일법이라고 그러죠. 태어날 자식의 출생 사주를 좋은 사주를 맞춰서 본인 태어날 자식도 가급적인 좋은 역할을 해주는 사주이면서 이 띠로는 이제 부부 이렇게 엄마 아버지 사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제 거기까지 더 해서 이제 태길법들은 이제 사주명리학을 공부한 선생님 다 이제 하고 계시니까 하면 더 좋죠.
근데 저도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택일도 몇 번 잡아준 적이 있지만, 저도 한 인간인데, 이게 신의 그 경지까지 이거를 무례히 넘어서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오늘날은 또, 택일 잡아주라고 오신 분들이, 출생택일 잡아주시라고 오신 손님들이 대부분이, 뭐 본인이 뭐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 이상엔 또 뭐 혹은 할아버지가 아닌 부모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산부인과 의사 혹은 집안에 이제 막역판 분이 아닌 이상에는 연월은 얻지 못하잖아요. 그 기껏해야 일, 그 다음에 시간대도 이 새벽이나 이제 좋으면 새벽으로도 잡을 수 있고 심야로도 잡아줄 수 있는데 이게 일반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누가 새벽에 일어나서 심야에 늦게까지 있다가 그걸 해줍니까? 그 대부분 이제 태어난 시간대는 이제 오전, 이제 점심시간 빼서 오전 아니면 오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날짜 정도만 이제 어떻게. 예. 이제 그게 이제 출생태기를 잡다 보면 그게 한계인데 그 한계 감안하고서도 거기서도 이제 가급적이면 좋은 이제 생년일과 그 제한된 시 안에서 더 그나마 좀 괜찮은 시로 이제 잡아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죠. 그 얘기가 길었는데요. 대충 뭐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이게 서두에서 이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았으면 이 내용들 좀 제가 좀 그 특히 박군 씨는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이분. 인지상정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충분히 설명을 해줄까 그랬었는데 아쉽네요. 사주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그 설명을 넣어드렸으면 훨씬 더 이 풍부하게 이 사주가 좀 보였을 텐데. 사주풀이죠, 이렇게 들어가면. 근데 어쨌든 제 이제 시리즈는 궁합 시리즈이기 때문에 남녀 인연법, 남녀 인연, 뭐 궁합, 연애, 결혼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중요한 것들은 제가 짤막하게 이 박군하고 한형 씨 얘기를 해드렸어요. 뭐 이분들도 결혼해서 정말 그 힘든 시기가 닥칠지라도 이게 어차피 서로 힘든 시기를 지나서 하는 두 분의 결혼이라 행복한 가정 꾸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평재입니다. 이 박군 씨하고 한영 씨 이 궁합을 분석해 드리면서 if라 그러죠. 만약 이 표현 이게 만약을 전제로 해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이게 이제 자식띠 축년생은 지났고 이게 용띠 혹여 이제 뱀띠 이렇고 혹여 올해 이제 만약 이분들이 혼전 임신을 하신 상태라면 그래서 이 호랑이띠 자식을 낳는다라면 내년 개면은 일단 출산해가지고 육아하느라 정신이 없겠죠. 그리고 이 갑진년이나 을사년에 다시 연년생으로 자식을 하나 더 본다라면 아니 이제 한 2살 차이 정도로 해서 이민년생 하나 보고 이제 갑진년생을 하나 본다라면 또 을사년 병오년 요런 때는 이제 애 키우느라 또 육아하느라 정신 없겠죠. 근데 이제 이분들 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요, 이런 거를 많이 몰라버리고 그냥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운 흘러 들어오는 기운을 맞아버린다 그러면요, 이분들 개면연에 당장 힘들어요. 인연이, 운세가. 그 다음에 또 병원연에 힘들고.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사주 운세 본인들 흐름 이런 거를 아예 이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출산을 그런 개운 인연으로 자식을 낳는 이런 출산 이런 거를 준비를 안 해버린다 그러면 자연 상태로 가버리면 이거 개면연 되면 이분들 사주 둘다해서 이게 뒤집어지니까 사회가 이게 갑자기 까칠해진다. 이분들 왜 그런지를 모르죠, 당연히. 기운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들어온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요런 때 틀어지기 시작해가지고요.
뭐 하다가 이제 다행이라도 자식 하나 보면 또 괜찮아지겠지만 전혀 모른다 그러면 이 병원년 때도 완전히 깨버려요. 병원년 때도 굉장히 힘든 기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 지금 박군 씨가 올해 37세신데 요 49세대는 병신대원 중에는요, 이게, 이 대원 들어오면서부터 바로 이, 박군 씨 기준으로 해서는 와이프 기운을 때리면서 들어와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한영 씨 기준으로는 지금 한영 씨가 45세시라요, 김희대원 중인데, 무대원 들어오면요, 아이 이 사주 뒤집어져 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분들 결혼생활 지속한다는 장담 못 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빠뜨렸던 것 같아서, 이제 자식이 개운띠. 그래서 사주, 일단 시주를 알면 이 부분은 확인해 주면 좋은데, 모른다는 전제하에서는 흘러가는 운이 이렇게 개면역, 갑병원역 그대로 이 기운 맞아버리고, 대운 기운 그대로 이렇게 둘 다 맞아버리면요, 이분들 결혼생활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해주려고 그랬고, 다행히 그나마 이분들 지금 결혼 계획을 갑진월에 하기로 했다고 그래. 결혼 계획까지 발표해버렸잖아요. 그 이분들 이제 어렵게 늦게 하는 결혼인데, 양가 집안에서 어디 가서 하물며 이런 거 보지 않았겠어요. 다 이제 궁합도 들여다보고, 흘러가는 운도 보고, 이제 결혼 택일하러 이제 가서 이제 결혼 택일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해주게 돼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좋은 날짜로 잡는다고 잡았겠지만 이미 결혼 날짜도 이제 예정돼 있겠죠. 결혼 날짜까지는 오픈 안 했지만. 근데 일단 갑진월에 결혼 계획이 잡혀 있다는 게 뭘 뜻하겠습니까? 이분들 자식 중에 이 갑진년생 잡으면 자식 낳으면은 일단은 이 본인들 이런 안 좋은 기운들 들어올 때 잡아주는 이런 대운에서 안 줄 때 둘이를 묶어주는 끈으로 묶어주는 밴딩 시켜주는 작용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이제 자식기 인여법상의 개헌법이지만 그러면서 이 자식 자체는 이게 이제 기양 이게 자식을 자식 사주를 괜찮은 사주 잡아서 이제 출생태기를 잡아서 이제 출산까지 하면 더 좋을 것이고 자식한테도 더 좋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갑진월로 이게 결혼 날짜를 잡았다라는 것 자체는 이 갑진년생이 좋은 기운 하는 거를 아시는 분 통해서 이제 잡은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는 아차 이 얘기를 참 중요한 얘기 같은데 궁합에서는 중요하죠 굉장히. 빠뜨렸네 싶어서 추가로 더 얘기해 드리려고 급히 이 영상을 다시 추가 부분을 찍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날씨 오늘 참 좋은데요. 행복한 주말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